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의 순서가 뒤바뀐 듯한 유상증자 수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은 채무상환 자금에 단기 차입이 있는데요. 이뮤노미 테라피틱스랑 아필리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뮤노믹이랑 아필리아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먼저 대출을 받아서 이뮤노믹을 인수하고 아필리아 권리를 획득하고서 그 빚을 갚는 데 유상증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사실 수순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 대국을 볼 때도 같은 자리의 돌이라도 수순이 다르면은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돌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고 HLB 수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HLB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2020년 2월 19일에 이뮤노믹 인수가 되었고 2020년 3월 3일에 유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에 아필리아 권리 인수가 나왔고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2020년 4월 8일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을 갚겠다. 600억 원이거든요. 자, 요러한 수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순이 뒤바뀐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큰 수순은 유무상 증자 결정을 공시하고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뮤노믹이랑 아필리아를 먼저 인수했습니다. 그러고서 유무상 증자를 한 것으로 갚았다는 것이 가장 큰 틀, 이 영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수순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입니다. 이뮤노믹이랑 아필리아를 먼저 인수하고서 단기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갚았죠. 여기 보면은 설명란에 단기 차입금 상환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뮤노믹이랑 아필리아에 대한 단기 차입금을 유무상 증자를 한 것으로 상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수순이 뒤바뀐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무상 증자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뮤노믹이랑 아필리아 권리를 인수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이뮤노믹 아필리아를 인수하고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한 것, 이것이 수순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큰 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상증자를 한 뒤에 기업을 인수하면서 호재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기업을 먼저 인수하면서 호재기사가 나오고 유증이 성공하고 대출을 갚는 형태, 이렇게 수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결과는 똑같은데 수순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 똑같은데 수순이 다르면 어떤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 2월 19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노믹을 인수했죠. 2월 19일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350억 원을 취득하겠다. 현금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9일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사실 그다지 크게 영향받은 게 없습니다. 2월 19일에 공시가 나오고서 다음날까지 보면은 주가가 크게 반영받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믹은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가가 5% 떴었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HLB 이뮤노믹 인수 해서 2월 19일 저녁 6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3월 3일 유무상 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대략 3,400억 원에 해당하는 유무상 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 3월 3일인데 주가에는 영향을 받았죠. 저도 이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시간에 공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장이 끝나고서 나왔고 다음날에 영향을 받아서 갭이 한 마이너스 6%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주가 흐름은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3월 25일 아필리아 권리 인수, 3월 25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화가 아필리아 권리 인수 2천만 부를 투입한다. 여기 보면은 올해 미국 FDA의 엔딩 신청 완료 및 내년 시판이니까 2011년 시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월 25일로 가면은 이렇게 고가가 10%까지 위로 한번 쌌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4월 8일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600억 원, 탑업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해서 600억 원을 단기 차입했습니다. 자, 4월 8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가보면은 4월 8일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사실 이 당시에는 2020년 2월부터 3월 이때는 코로나가 한창 퍼지고 있을 때였는데 HLB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서 보면은 요 당시인데요. 요 당시가 HLB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한창 퍼지고 있었던 다른 종목들 시장 지수는 내려갔다가 겨우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슈와 주가를 같이 보고 왔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2020년 2월달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2월 19일 이뮤노믹 인수, 3월 3일에 유무상 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일에 아필리아 권리 인수,
4월 8일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고시가 나왔고 이것은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갚겠다. 그래서 증자 납입 이후에 600억 원을 갚아버렸습니다. 자, 실제로 6월 5일에 증권 발행 결과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0%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공시가 나오고서 6월 10일에 단기 차입금 증가 감소 결정, 단기 차입금 감소 결정 600억 원을 곧장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5일에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6월 10일에 바로 600억 원을 갚았죠. 저 600억 원은 4월 8일에 빌린 것입니다. 3월 3일에 유무상증자, 4월 8일에 단기차입금 빌리고 6월 초에 유상증자로 돈이 들어오니까 6월 10일에 바로 단기차입금을 갚아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무엇이 수순이 바뀐 거냐?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돈으로 이미노믹 지분을 인수하고 아필리아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HLB는 상황이 급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랑 아필리아 권리를 먼저 인수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 자금으로 갚았습니다. 수순이 살짝 다르죠. 우리가 수순이 다르면은 어떠한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먼저 가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노믹이랑 아필리아의 대한 소식이 호재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유상증자 이후에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미노믹 아필리아 소식이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LB의 수수는 먼저 이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유상증자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지고 있다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해야 되는 부분들이 호재가 미리 나옴으로써 주가가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가정이고 저의 생각이니까 단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인지 수순이 살짝 뒤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가가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쭉 떨어졌다가 겨우 반등을 했는데 HLB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유상증자 이후에 이뮤노믹 아필리아에 돈을 쓰면서 뉴스가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었죠. HLB는 먼저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가가 상승하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HLB의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 마치 유상증자에 온 집중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찌돼도 좋으니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더 오르면 더 좋고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게 많습니다. 주가가 높을수록 유상증자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상증자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개발회사는 자금이 절실한데 주가가 떨어지면 투심에도 영향을 주고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꺼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흥행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받고 돈을 쓰기보다는 지금 대출을 받아서 호재를 만들고 유상증자 자금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미리 하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진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HLB의 뒤바뀐 유상증자 수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HLB가 그럴 목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